네, 우리 덴토피아님 오늘 출석 1등 하셨습니다. 김소희님, 현명님, 현숙님 어서 오십시오. 바람이 많이 불죠. 어제는 거의 태풍급이었는데요. 지금 뭐 동해안 이런 데서 태풍급 바람이 분다. 그럽니다. 지금 서쪽에 고기압, 동쪽에 저기압 사이에서 지금 거의 바람의 통로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 오늘 내일은 상당히 우리 체감지수 쌀쌀하게 일시적으로, 네, 그래서 기온이 급변하기 때문에 몸 관리 잘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다들 스트레스 많으실 건데요. 지금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지금 다들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력이 급속도로 약화되어 있어서 특히 건강 관리. 네, 오늘은 조금 스트레스가 풀릴 뉴스들이 많아서 다행이네요. 어제는 너무 제가 맥이 빠졌었는데요. 34분, 8시 34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윤영님, 나의 아저씨님, 펩시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어제 받았던 충격을 되갚아 줄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그 10월 3일 미국 증시가 웬만큼만 어느 정도만 했으면 어제 상당히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워낙 미국 증시, 어제 물론 일본 증시 이런 데도 크게 빠져버렸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제 아팠는데, 오늘은 그 아픔을 좀 치유해 줄 수 있는 장세가 될 것 같습니다. 상교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15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8시 34분입니다. 하태민 경제TV 10월 5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께 힘이 되고자 애쓰는 방송입니다. 이제는 본질적인 얘기를 좀 하게 되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또 이 날렵하게 제가 좀 어제 미국 시장 반등하는 걸 보고 하락 주요 낙폭과 대주 바이오주들이 많네요.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하루 따리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제가 정리했는데 이게 뭔지 8월에 민간기업 구인 건수 이게 10월 3일 날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880만 개, 961만 개, 예상치가 880만 개. 그래서 야, 역시 아직도 고용 시장이 아직도 견고하구나. 결국 이게 굿뉴스 아닙니까? 근데 주시장에는 이게 배드 뉴스가 됩니다. 이게 이제 방아쇠가 돼가지고 이 발표 나오니까 채권, 국채금리 그거는 쭉 오르고 증시는 쭉 빠지고 이런 흐름이 전개됐거든요. 그래서 그제 1.9% 빠지면서 어제 아시아, 한국, 일본 증시, 대만 증시가 크게 하락하는 요인이 됐는데요. 하루 만에 어제는 9월 비농업 민간 고용 일자리 수 9월입니다. 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요게 2021년 1월 이후 최저랍니다. 이 하루 만에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버렸어요. 이건 배드 뉴스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근데 이게 주시장에는 굿 뉴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반대, 하루 사이에 또 정반대 일이 일어나 버렸죠. 뭐, 대표적인 게 채권금리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은 뭐 국제유가부터 얘기를 할게요. 국제유가 이게 은근히 7월부터 올라서 이게 인플레 우려가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발표될 미국의 9월 CPI 이런 게 안 좋을 겁니다. 국제유가가 올라서요. 근데 확 떨어졌죠. 이제는 국제유가의 어제가 무려 5.6%나 하락했는데 이 말은 이제는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우려가 반영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제유가 급락은 상당히 주식시에는 긍정적인 신호가 되겠고요. 다음에 전일 4.8%까지 치솟으면서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줬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어제는 4.74%대 4.73%대까지 떨어졌어요. 꺾였습니다. 물론 아직은 높은 수준이지만 국채금리가 이제 꺾이면서 주식시장이 팡 튀어오르는 정반대. 어제 나스닥 시장은 5장 후반 갈수록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제하고 정반대 현상이죠. 그제는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나스닥 지수 꺾이고 채권 금리 오르고 이랬는데 어제는 그 반대고 우리한테도 좋은 게 어제 1363원에 끝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선물한 시장에서는 14원 빠졌어요. 오늘은 환율이 펑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의 정반대 현상이 오늘 전개되겠다. 그럼 주식시장은 당연히 오르겠죠.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당연히 오르겠고. 제가 연휴 다음 날은 대체로 크게 올랐다 했는데 어제는 뭐 미국 영향으로 금리 발작이라고 할까요? 그 때문에 크게 빠졌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할 환경이다. 다만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지금 이제 제가 좀 전에도 계산해 드렸지만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주요 종목만 제가 대충 뽑았었는데요. 지금 9월 이후입니다. 그 전에 거는 계산도 안 했어요. 그 전에 거 계산은 끝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9월이면 불과 한 달 전이, 한 달이 뭡니까? 9월 6일, 9월 11일 전후가 대체로 고점을 찍었는데, 지금 뭐, 40%, 30%,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한 담보 부족이 한 요 정도부터 담보 부족이 나잖아요. 22, 3% 빠지면 담보 부족 나거든요. 두산부터 뭐, 불과 9월 11일입니다. 불과 9월 11일. 한 달도 안 됐는데요. 지금 다들 담보 부족이 나고 이런 상황이라서, 오늘은 시장이 네, 아예 강하게 이런 매물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세 흐름이 전개돼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중간하게 또 올라가면요. 또 그 담보 부족 매물이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어쨌거나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와 정반대 현상이 마련될 환경이 지금 됐다. 그 속에서 또 워낙 그 9월 말 10월째 별일이 다 있었죠. 미국에는 이제 셧다운 우려가 있었고요. 어제는 이제 하원 의장이 공화당 아닙니까? 하원 의장이 네, 해임되는 이 사상 처음이라 그럽니다. 미국 시장, 미국도 지금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이런 것도 같이 관여가 되는 바람에 지금 미국 증시가 요동을 좀 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오늘 시장은 환율이라든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전개될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서 오늘은 강세가 예상됩니다. 어제 못 올랐던 것까지 오늘 반영될 정도로 오늘 강세가 예상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본질적 문제, 금리에 대해서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 시장이 하루 단위로 이렇게 매일매일 바뀔 수 있는 환경이다. 그래서 이제는 좀 외부 요인들에 대해서 요인과 그 해석, 반응 이런데 우리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네. 어제 그래서 외국인들, 어제는 좀 제가 놀랐어요. 그동안에는 사실 이 금리가 보면요. 이것만 보면 나스닥이 7월 말에 고점을 이렇게 찍었는데요. 이때가 금리 4%입니다. 4%. 결국 금리 4%가 주식시장의 기준이 되고 있다. 미국 시장은. 그래도 이 정도 흐름이면요. 한 9월 초 중순까지의 흐름까지 보면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숨고르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까지는요.
근데 거의 9월 중순 이후부터 치고 올라갈 때는 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 지나고 보니까 제가 이거를 좀 너무 간과했던 게 아닌가 또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주식시장은 제가 끝도 없이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야, 이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을 제가 좀 간과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 9월 중순부터 4.3%입니다. 이게 4.3%. 4.3%보다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본격적으로 줬다 본다면 결국 이렇게 이론적으로 본다면 다시 4.3% 밑으로 내려와야 주식시장이 좀 활기를 띠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약간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 어제와 다른 환경이 일단 오늘은 마련됐고요.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이 파는 거 보면서 어제는 진심으로 팔았습니다. 진심으로 팔았더니 순매도부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팔았다. 이런 거는 거의 뭐 한국 비중을 줄였다. 리스크 줄이자. 이런 입장이라서 어제 외국인 그동안에 이렇게 금리가 막 오르고 환율이 올라도 외국인들이 사실 크게 반응은 하지 않았는데 어제는 제대로 된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어제는 좀 의미가 있었다.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외국인들이 환율이 오를 때 외국인 삼성전자를 대량 매도하면서 한국 비중을 줄이는 거. 이건 진심으로 줄이는 거니까요. 걱정이 됐었는데 어제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겠는데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삼성 SDI 지금 3, 4분기 실적 뭐 부진할 거다 하는데 제가 업계에 이렇게 탐방을 해보니까요. 올 1분기에도 중국이 그 코로나 봉쇄를 하는 바람에 이것 때문에 지금 중국이 지금 그 후유증 그래서 막 지금은 전기차가 안 팔리고 막 이런 요인보다는 이게 이제 밀리는 그런 경향이다 그럽니다. 뭐 재고 같은 게 셧다운 해보니까 재고가 남아 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분기, 3분기 이런 신규 주문이 줄어드는 이런 게 되겠고 그래서 4분기부터는 좀 회복될 거다. 이런 게 이제 업계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3분기까지는요. 모든 전기차 관련주들, 2차 전지 관련주들 실적이 부진할 거다. 그래서 이게 막 업황이 확 나빠져라기보다는 이 코로나 셧다운 영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BM 어제 외국인들 많이 LNF 에코프로 외국인들은 네, 여러 종목을 어제 많이 팔았네요. 이것도 뭐 시총 1위, 1, 2, 4위 뭐 이런 종목들이니까 어제 외국인들의 순매도는 진심이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이번에 금리 충격이 컸다. 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네. 결국은 그렇게 되려면, 네, 결국은 금리가 안정돼야 된다. 금리가 이렇게 급등하면 안 된다. 앞으로 이 본질적인 문제 계속 저랑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어제는 그런 기준을 보면 앞으로 변동성은 많겠지만 어제는 미국 국제금리도 하락했고 여기에 선물한 시장에서 환율도 크게 하락했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강세를 우리 증시가 어제 크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어제 사실 저희가 그 속에서 어제 테슬라가 좀 많이 올랐죠. 네. 어제 미국 전기차 주식이 많이 오르고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 하지만 좀 전에 보셨듯이 외국인들은 우리 주식을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로 주로 팔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대략적으로 막 힘을 낼 것 같지는 않고 낙폭과대 주 중심으로 뭐 이쪽 바이오나 이쪽 움직임이 좋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어제 테슬라가 5.9%나 상승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상승이었다. 어쨌거나 2차 전지 전반에도 투자 심리는 긍정적으로 지금 테슬라 주가를 보면요. 이게 지금 뭐 건전한 조정 정도로 보이지 깨진 건 아니고 엔비디아도 어제 나름
1.2% 정도 올랐대. 엔비디아도 견고하죠. 짱짱합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저 정도인데 엔비디아나 테슬라가 저 정도 유지하고 있다면 아직은 시장은 살아있네. 살아있네. 다만 우리 시장은 수급이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이런 문제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어제 못했던 반등을 오늘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많이 빠진 주식이 장땡이다. 퓨리옥스 바이오는 이제 지난번에 대표님이 아직 코스닥 신빙이다 보니까 인터뷰를 제대로 잘 못해서 크게 하락했습니다만 48%네요. 뷰노 같은 주식도 와 47%뭐 대부분의 종목이 이런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와, 참 이런 거 보면 보십니다. 요즘 장은 여튼 큰 악재도 없는데 연봉이 한번 나면 이렇게 했죠. 그냥 48% 빠진 거거든요. 막 숨도 안 쉬고 악재도 없는데. 하여튼 주식시장이 이런 패턴이구나. 루닉 같은 경우도 한번 꺾이니까 쭉 꺾여버렸는데요. 그 외에도 지금 그리고 우리가 주식시장이 지금 반영이 안 된 게 9월에 수출이 상당히 호조를 보였거든요. 9월에 수출 지표가 상당히 호조를 보였는데 이게 미국 금리 급등 때문에 완전 반영도 안 되고 묻혀 넘어가 봤는데 자동차 관련주들 어제 자동차째 외국인이 많이 샀을 겁니다. 그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 쪽은 지금 어때 현대차 기아는 9월 미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참 자랑스러운 일인데요. 자, 그런데도 형 하여튼 이런 것도 보면 이렇게 주가가 7월 중순부터 도대체 매일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쪽도 지금 전에는 이게 했던 게 피크아웃 우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고점이 아니었다. 3분기도 좋고 4분기도 계속 좋겠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서 지금은 사실 이런 본질적인 요인들이 주가에 반영될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오스코텍이 장중에 빠지는 거, 옥장에 빠지는 거 보면서 기함을 했습니다. 야, 이런 재료도 아침에는 강세를 보였지만 유지를 못하고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까지 빠지는 거 보면서 야, 이런 재료도 반영이 안 되는구나. 이 시장이 얼마나 지금 체력이 약한구나 느꼈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잔고를 보기 두려울 정도로 지금 막 그런 상황이지만 만약에 현금이 있어서 지금 매수를 하고자 한다면 막 널려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재료도 반영이 안 되고 자동차 이런 것도 이렇게 다들 업황이 나쁘지 않은 3분기 자동차는 3분기부터 많이 좋아질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주가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다들 헤매고 있으니까 지금은 사실 저평가된 매력주가 널려 있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오스코텍의 이런 오스코텍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은 엄청난 우리 신약 개발사의 한 획을 끊는 아주 엄청난 일인데도 반영이 물론 앞으로 반영은 되겠죠. 그것 때문에 물론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바이오도 그렇게 본다면 바이오도 괜찮은데 바이오도 아까 보셨다시피 퓨노 루닛 이런 것들 이번에 다들 이렇게 많이 빠져서 아마 낙폭과 대주들이 이번 네오위저 같은 경우도 피해 거짓이라 게임 콘솔 게임 아주 잘 나왔는데도 주가가 오히려 사실 이렇습니다. 에코프로 이런 것도 말할 게 없죠. 지금 상황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면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은 고점이 58만원인데요. 이게 7월 26일 날 우리나라 증시사상 한 난리를 핀 날 아닙니까? 58만 4천원인데 에코프로가 어제 23만 5천원이니까
시총 1위 종목이 불과 2달 만에 반토막이 나니까 60% 빠졌네. 그래서 만약에 이때 그날 이게 왜냐하면 이날은 고점이 의미가 있는 게 잠시 갔다 온 게 아니고 여러분 기억하시기다. 하루 종일 오후 1시까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가 1시 한 반 정도부터 쫙 밀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날 7월 6일, 26일 날 음봉은 거의 거래량이 이때 집중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때 사신 분들이 지금 단기에 60%면 참 기겁하죠. 시총 1위 종목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사서 우리가 단기에 2달 만에 60% 물렸다.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이게 지금 작금에 벌어진 일들이다. 참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오늘은 어제 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겠다. 그래서 아마 개장 초반에 두 가지 시나리오가 되겠죠. 한 번은 개장 초반에 한번 강세 출발했다가 주춤하다가 올라가든지, 그래서 오전에 좀 주춤하다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아예 가든지.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한 2, 3% 정도 확 올라버려야 됩니다. 확 올라버려서 담보부정 매물들이 장중에 다 소화돼 버리도록, 어설프게 오르면 또 2시 반 정도 되면 담보부정 매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그 주식시장을 둘러싼 모든 환경들은 다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모든 환경들은 다 긍정적인데 과연 이 지금 반영이 안 된 게 코인 수급입니다. 코인 수급을 오늘 해소를 완벽하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아메리고님, 제네시스네. 제네시스가 이번에 굉장히 지금 제네시스 산타페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잘 팔리고 있다.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JN님 말씀, 오늘 두산 로보틱스 상장인데요. 야, 그래도 어제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면서 제가 또 기함을 했지 않습니까? 야,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인데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제 빠지는 걸 보면서 정말 지금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냥 좀 전에 보셨던 뭐 지표가 수출 지표가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통하지 않는 완전 뭐 투자 심리가 너무 나빠서 뭐 레이저 티닙의 임상 3상 성공 이런 것들이 전혀 주가에 반영되지 못할 정도의 시장 체력이다. 그래서 지금은 제일 필요한 게 우선 투자 심리 안정, 투자 심리 안정이 되려면 낙폭과 대주들이 좀 반등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좀 한시름 놓게 해줘야 되는데 오늘 그런 흐름이 나타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충분히 나타날 것 같아요. 만약에 돌아서면요, 또 매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예상을 해본다면 우선 외환시장 환율이 뚝 떨어질 것 같고요. 환율이 뚝 떨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는데 외국인들이 오늘 어떻게 할지는 좀 봐야 되겠어요. 어제 외국인들이 진심으로 팔았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할지. 오늘은 외국인 동향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 동향이 중요하고 시장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런 본질적 요인들은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데 다만 수급적 요인들, 그래서 지금은 반대 매매가 반대 매매를 부르는,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수급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극복할 수 있는 강한 흐름이, 그래서 담보부정 매물들이 장중에 다 해설돼서 오점 후반에 별 영향을 안 미칠 정도로 그런 흐름이 전개된다면, 충분히 빠졌잖아요. 회복하리라 생각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한 4분여 남았는데 양시장 지금 0.6% 생각보다 상승폭이 덜하게 출발하는데 좀 어중간하게 해서 어중간한 상승을 출발하면 아침에 한번 콩 다시 보합정도까지 밀릴 수는 있어요. 그러다가 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단타를 노린다 그런다면 어중간하게 만약에 지금처럼 0.7% 정도 상승 출발한다면 상승 출발했다가 한번 콩 쳐박을 때 이때를 매수 타이밍에 노리는 것도 좋겠고요.
공략 대상은 낙폭과 대주로 발빠르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아직은 시장 체력이 없어서 좀 이런 말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자동차 업종, 그 다음에 바이오 업종, 바이오는 말씀드렸듯이 오스코텍, 유한양행의 레이즈 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서 자동차 바이오 업종들이 특히 바이오들이 낙폭이 컸기 때문에 상당히 좀 선도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제는 이쪽 지금 어제 엔비디아가 어쨌거나 어제 제법 올랐기 때문에 어제 한미 반도체 이런 쪽도 공급 계약 이런 거 나왔어요. 소부장들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런 업종 중심으로서 반등을 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유, 어제 저도 방송하는데 정말 힘 빠지더라고요. 좀 연휴 첫날을 기대했는데 이게 무슨 참 날벼락인가 했는데, 자, 어제 못 풀었던 한을 오늘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2분 30초 남았으니까요. 2분 30초 후에 개장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